메르스 감염자가 120명을 넘어서면서 이 메르스 확산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애초에 메르스가 공기를 통한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실제 확산 양상을 보면 이게 맞는 말인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경희대 생물학과 정용석 교수 전화로 연결해 메르스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메르스가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공기 중 감염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건당국이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게 연구 논문이나 각 나라 보건당국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아마 공기 감염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부 당국에서 쓰는 개념하고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은 메르스를 포함해서 사스도 그렇고 그 외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겨울철에 걸리는 일반 감기 한 30% 정도도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예. 즉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진화적인 유래는 대부분이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입니다.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숨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병원체들이 사람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생각한다면 호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로 혹은 매개물, 즉 기침으로 한 침방울도 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삽관이나 그 외에 다른 가능성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에어로솔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그 다음 단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기 감염도 어쨌든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중동 사례를 집중으로 해서 보다가 공기 감염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혼동도 있었고 예. 그에 따른 자세한 사례들이 이미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경직된 해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호흡을 통한 감염은 모두 가능성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보건당국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실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 결론은 최초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온 바이러스가 이 8층 네. 병동을 떠다녔다는 건데 이것도 네. 공기 감염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러한 환자의 기침으로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비말이나 혹은 비말 핵, 우리가 이제 드로플릿 뉴클리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비말이 마르면서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에어로솔처럼 공기 중으로 뜰 수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떠 있느냐는 그때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한 부분이죠. 이것을 일반인들은 당연히 공기 중에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어색한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비말 감염과 에어본 감염, 공기로 인한 감염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조금 좀 차이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는요, 응급실이 아니라 단순히 외래로 병원을 방문했던 사람 중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것도 네. 공기 중 감염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감염이 지금 메르스에 의한 감염은 현재도 중동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진행 중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비말 감염 이외에는 넘어갈 수 없다라든가 공기 감염이 100%라든가 어느 쪽도 단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때 우리는 공기 감염까지도 대비하고 고려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역 대책에도 적용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공기 감염에도 대비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종 네. 바이러스인데 이 네. 정부가 사태 초기에 어떤 네. 근거에서 공기 중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기 감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제역이나 수아마비 바이러스나 결핵이나 이런 것처럼 굳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기 중에 항상 이들이 떠다닌다라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오해할 일은 아니다라는 선에서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것이 좀 지나치게 강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기준주인 그 EMC 균주하고 바이러스주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에 분리되었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보통 전염력의 변화라고 한다면 예. 그 바이러스의 흡착 단백질 유전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3만 개의 뉴클레오티드가 지금 그 메르스 바이러스의 유전체인데요. 예. 그중에 한 4천 개 정도 내외가 그 바이러스 흡착 단백질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는 유전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몇 개가 바뀌었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지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어떻다, 이거는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가 변이 가능성을 계속해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본다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충분히 추론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변이 가능성을 추적하고 진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 언제쯤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네. 예. 다만 현재 적어도 우리가 근 한 달 열을 지나가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몰랐거나 그동안에 제시된 기준이나 제안과는 상당히 다른 현상들도 저희가 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보로서 저희한테 이제 확인이 되고 축적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배워가는 과정에서 실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초반에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가졌던 공포보다는 앞으로의 방법이라든가 전략은 좀 더 세련되고 정확한 집중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요. 제 희망사항으로는 6월달 안에 하향세로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감염을 막아주는 것과 즉 방역이라고 하는 것과 그 감염이 자기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개인 위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정확히 끊어져야만 되는 거라서요. 예.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메르스의 확산을 막으려면 현재 상태에선 방역 당국은 이미 감염된 환자로부터 바이러스가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거나 외부로 방출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그 바이러스를 접하게 될 아직 한 번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을 방역 당국이 막는 것은 초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웨이브가 두세 차례 지나가게 되면 그 대상자 수가 풀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인력으로 이것을 차단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에도 노력들이 이 필요하네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일반 시민들이 선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재난에 서로 협동하고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모쪼록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 빠른 시일 내에 진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경희대 그렇게 생물학과 정용석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